43도 이상만 돼도 화상을 입는데 그렇게 허가가 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써볼 수 있지만 써봤을 때 피부염이 생겨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순수 비타민C 자체가 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홈케어기기 사용자가 많이 늘지 않아요. 하나씩은 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쓰지 말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쓰라고 하는 또 걱정도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예 각을 잡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해보죠. 의료용 기기는 출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높이고 의사 네가 책임져 이런 느낌인 거고요. 홈케어 기기는 회사 네가 책임져. 홈케어 기기는 너무 강하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법적 소송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게 최우선일 거고, 의료용 기기는 결국은 의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고 범용성도 훨씬 크고 이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는 규제 자체가 큰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 거고, 홈케어 기기는 일반인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이 강하게 오는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출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 제모 기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출력 자체가 좀 낮아요. 제모 자체는 잘 안 되긴 하는데 되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성분들 수염 제모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의 얇은 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 면이 있고, 추천드리는 거는 병원에서 제모를 몇 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벼운 솜털들이 나는데 그런 거를 좀 제모 기계로 하면서 병원에 오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제모 기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모낭염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겨서 오신 분들 꽤 많아요. 권장 사용량이 있는데 제모가 안 되니까 그 계속 쓰시다가 문제 생겨서 와요. 사실 설명서 잘 읽어보시는 분들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볍게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왜냐면 물리적인 자극이 너무 많이 되고 그렇게까지 사실 클렌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시지 말라고 하고, 굳이 쓸 거면은 기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제 T존이나 코 쪽에는 써보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권장을 드려요. 클렌징 오일, 겔 이런 걸로도 충분히 되니까 디바이스는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주파 기계 많이 나오죠. 피부에 열을 줘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콜라겐 합성을 한다는 게 고주파의 원리고, 이런 것들이 써마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정용 장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마치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써마지랑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착각이 들 정도인데, 출력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효과의 차이뿐만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열을 주면은 콜라겐이 수축하고 조직도 수축을 할 텐데, 그로 인한 리프팅 효과뿐만 아니라 60도 이상의 열을 줬을 때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그 변성으로 인해서 콜라겐 리모델링까지 노리는 게 써마지 같은 장비인데, 사실 홈케어 기기로 60도까지 온도를 올라가게 만들었다 쳐도 그렇게 허가가 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3도 이상만 돼도 화상을 입는데 쿨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써마지가 컬을 가지고 있는 게 쿨링 쪽인데, 쿨링 쪽은 홈케어 기기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표피에 손상을 안 주고 열을 올린다는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고주파는 아직 홈케어로는 좀 한계가 있고 위험성도 좀 명확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초음파인데, 오히려 저는 초음파 쪽이 조금 더 홈케어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음파 쪽은 약물을 흡수시키는 방식이 있고, 하이프라고 흔히 아는 울세라, 슈링크 같은 방식들이 있는데, 리프팅 용도를 쓸 것이냐 약물 흡수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기계가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편이고 기술적으로도 고주파보다는 발전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원리로 봤을 때도 고주파는 표피에서부터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쿨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울세라 같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응고점을 모였을 때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라 홈케어 기기는 출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속 효과를 길게 기대하지 마시고 빠른 단기 효과가 필요하실 때 활용하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울세라를 받고 나서 유지 효과를 길게 하는 용도로는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건 추천 안 드리고, 기계에 나온 권장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진행을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갈바닉 같은 이온토 프로세스를 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넣는 거죠. 갈바닉이라는 게 사실은 전류를 흘려가지고 비타민C를 많이 넣잖아요. 비타민C도 자극적인 비타민C가 있고 좀 안정화된 비타민C가 있는데, 보통 자극적인 게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잘 맞고 자극이 별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써볼 수 있지만, 써봤을 때 피부염이 생겨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순수 비타민C 자체가 8% 이상 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감성인 분들한테는 추천을 애초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수 비타민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순수 비타민C의 흡수를 촉진하는 거에서는 다른 원리보다는 갈바닉 이온토 프로세스 원리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TS 많이 쓰시고 하는데, 바늘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표피에 상처를 내서 입자들을 침투시킨다는 건데, 잘 침투가 원래 안 되는 화장품들을 하는 데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PDRN이라든지 비타민 C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돼요. MTS 하다가 또 난리 나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리들샷이 MTS랑 비슷한 원리니까 리들샷이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MTS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TS 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MTS의 초음파 소노포레시스 장비를 통해서 입자 흡수를 시켜주면 되게 좋긴 해요. 그 대신 강철 피부여야 된다는 거. 민감하신 피부나 피부염을 갖고 있으신 분들, 아토피 피부염, 뭐 지루 피부염 이러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주파 기기는 쓰시기에 나쁘진 않지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고, 하나를 고르자면 초음파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갈바닉이나 MTS 이런 거는 잘 맞으시는 분들이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홈 디바이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발전이 더 될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를 또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전에 상담을 하시고 쓰시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피부과 시술을 하시면서 쓰는 거는 상담을 해야 돼요. 피부과 시술 이미 받고 자극을 주는데 거기다 또 홈케어를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홈케어를 쓰고 있다 하시면은 전문의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유효 성분을 넣으려고 할 때 굳이 디바이스를 안 쓰는 게 좋다. 근데 민감성이지 않은 피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온화된 것들, 수용성 비타민C나 트라넥삼산 같은 경우에는 갈바닉 쓰시면 좋고, 이온화를 띠지 않는 큰 입자 히알루론산이 대표적이겠는데, 그런 거를 넣고 싶을 때는 소노포로시스나 MTS를 활용하시면 좋다. 자, 그럼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집에 있는 기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혹시 너무 자주 쓰지 않는지, 내 피부랑 맞는 기계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되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에이스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 구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